어떻게 보면 해 뜨면은 일하고 먹고 해 지면은 자고 안 먹고 당연한 자연의 섭리거든요. 음양의 이치고. 근데 이 당연한 자연의 섭리를 깨지기 시작했어요. 하루에 24시간인데 야식을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거는 이거는 대부분 알아요. 왜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하는 거니까요. 그러니까 자야 될 시간에는 원래 인간이 먹을 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. 진화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를 3대 주기로 나서서 8시간 단위로 나눈 게 있어요. 그래서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가 원래 인간이 먹는 섭취 주기. 이게 이때 뭐든 먹는 거죠. 그 다음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동화 주기예요. 먹은 거를 소화하고 흡수하는 작동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야식을 먹어버리면 여기에 들어야 될 에너지가 다른데 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뭔가 몸에 들어오면 다른 게 다 올 수없답니다. 왜? 그게 나를 죽일지 살릴지 모르니까. 근데 가공식품은 죽어있는 음식이라 그게 식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에너지가 엄청나게 쓰인다는 거죠. 그래서 밤 8시에서 새벽 4시까지는 야식을 안 먹는 거고, 근데 문제는 이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예요. 이게 아침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배출 주기라고 명명을 합니다.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. 이거는 뭐 한의학에서 보면 수천 년 동안 오랫동안 이미 정립이 됐고 2018년도에 이 주기를 호르몬과 연결시켜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요. 바로 우리 여러분이 많이 들으시는 인슐린, 렙틴, 그렐린, 뭐 멜라토닌 이러한 그 식욕에 관련된 거, 수면에 관련된 거 이런 주기들로 밝혀냅니다. 어떻게 보면 해 뜨면은 일하고 먹고 해 지면은 자고 안 먹고 당연한 자연의 섭리거든요. 음양의 이치고 우리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저는 인간을 거대한 수력발전소가 축소된 소우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음량의 이 전기 자극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인단 말이에요. 세포들이 평균 60조 개에서 100조까지 세포가 있는데 그게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우리가 지금 생활을 하루하루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. 근데 이 당연한 자연의 섭리를 깨지기 시작했어요. 잉여 생산이 되면서 감자 고구마를 많이 먹고 가축을 낙농업 축산업이 발달하면서 가공육까지 먹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먹을 게 많아진 거죠. 근데 그 먹을 게 단순히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고 유통을 해야 되니까 가공이 들어가서 방부제 들어가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접하지 못하는 화학 첨가제들 덩어리란 말이에요. 그러면 이 아침을 우리가 먹게 진화했냐? 당연히 안 했어요. 불과 10,000년도 안 됐습니다.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난 300~400년대까지만 해도 삼시세끼를 먹질 않았어요. 우리나라만 해도 정말 보릿고개 그 힘든 시절에 누가 아침부터 삼시세끼를 다 먹었습니까? 실제로. 그래도 다 아무 이상 없었다고요. 네.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요. 그러면은 못 먹어서 빨리 죽은 거 아니냐? 안 컸지 않냐? 그거는 좀 인류 역사학적으로 전체를 보셔야 돼요. 현재 우리가 진화를 해서 120세까지 살게는 이미 진화 과정이 끝났습니다. 수만 년 전에. 약 10만 년 전에 뇌 발달이 이렇게 되면서 우리 인간의 수명도 120세까지 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. 그게 정설이고 대신에 이 위생보건시설, 즉 상하수도 그 대소변과 분리가 되고 손을 잘 씻고 균에서 멀어지고 이 위생시설이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질병에서 벗어나서 원래 수명대로 이게 평균 수명이 늘어난 거지 이 현재 잘 먹어서하고는 달라요. 왜냐하면 예전에 뭐 우리 조선실록만 봐도 90세까지 사신 임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? 반대로 우리 위대한 세종대왕님은 고기를 좋아하셔가지고 소갈 즉 당뇨를 인해서 눈까지 모셨고 그러니까 먹는 게 중요했다는 거고 삼시세끼를 반드시 먹을 필요는 없게 진화했다. 그래서 아침을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논리는 뇌가 포도당이 필요하다. 그래서 특히나 공부하는 학생들은 필요하다. 이런 정말 그 의학적, 과학적 근거가 없는 논문까지 갖고 와요. 무슨 아침을 챙겨준 고3 수험생들이 안 먹은 친구들보다 수능 점수가 몇 점 더 높더라.
이거는 통계 오류죠. 뭐 설정 값도 없고 그냥 단순 비교 수치로만 장난치는 거예요. 근데 이 얘기를 아직도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. 공부를 하면 그 얘기는 하면 안 되죠. 되려 그런 경우는 아침을 챙겨줄 수 있는 집은 안정적이니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더 돼서 점수가 잘 나왔다는 게 타당성이 있지. 응? 아무런 비교도 없이 그렇다고 해서 아침을 아예 드시지 않거나 굶으란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. 차라리 아침에 나는 꼭 뭘 먹어야겠다면 채소 과일을 드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게 훨씬 더 혈당에도 안정이 되고 오장육부를 깨어나게 하는 거고. 그래서 저의 경우도 보통 10시나 11시에 사과를 그때 먹습니다. 그래서 상담이 너무 바쁘면 못 먹을 때도 있지만 특별히 없으면 사과를 10시나 11시에 먹고 조금 내가 배가 허기가 느껴져? 바나나나 고구마를 또 추가로 먹어요.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점심때 밥을 먹습니다. 그러니까 주식이 밥이다라는 개념을 누군가는 계속 만들어낸 거예요. 빵이 주식이고 쌀이 주식이고 이러한 것들이. 그래서 삼시세끼를 반드시 먹을 필요도 없지만 나는 또 6번 나눠서 먹는 게 또 나한테 맞다. 그럼 그때도 채소 과일을 드시면 돼요. 그럼 에너지는 충분히 공급이 된다.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라 그래서 20대 8 막 극한적으로 하시지 마세요.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야식을 막 드셨단 말이에요. 치킨 시켜 먹고 족발 먹고 하시던 분이 갑자기 내일부터 나 16대 8, 20대 4 하면요 못 견뎌요. 당연히 부작용 옵니다. 그 상태에서 채소 과일식 먹으니까 설사를 바로 하고 속이 쓰리고 이런 거지. 차차차 줄여 나가셔야 돼요. 조금 조금씩. 그래서 뭐 커피도 끊게 되면은 반드시 두통이 따르거든요. 금단 증상으로. 그런 것처럼 내 상황에 맞춰서 채소 과일은 반드시 식정 공복에 먹는다. 이 개념을 잡으시고 뭔가를 가공식품을 먹으면 그 가공식품 양도 줄어든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하지 마세요. 그러니까 살은 빠지죠. 몸이 힘드니까. 그 상황을 시간을 두셔야 최소 2주 그리고 한 달 30일 그리고 3개월 삶의 질을 훨씬 더 올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